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 기업 위험관리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.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자율 수합입니다. 수합은 바꾼다. 무엇을? 이자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여기 기업이 두 개가 있네요. ABC 기업과 XYZ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. 근데 둘 다 지금 뭔가 비즈니스를 좀 크게 키워보려고 계량공사를 하려고 자본을 조달해야 돼요. 두 기업이 돈을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갈 건데, ABC 기업은 부채 시장에서 신용등급이 좋아가지고 11%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인 리보에다가 1 플러스 더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, XYZ 기업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10%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인 리보 플러스 3%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럴 때 ABC와 XYZ 기업이 서로 이자율 수합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겠느냐? 이거 약간 개념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. 수합을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.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써볼게요. ABC가 있고, 그리고 XYZ가 있습니다. 얘는 10% 고정이거나 리보 플러스 3%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거고, 얘 같은 경우는 11% 고정 또는 리보 플러스 1%입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? 고정으로 빌리기에는 XYZ가 좋은 것 같고, 변동금리로 빌리려면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ABC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먼저 XYZ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XYZ에 살펴보면 얘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.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어요.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변동금리 이걸로 대출을 받는다. 리보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금리가 쭉 내려가면 얘가 더 조달 비용이 낮을 수가 있죠. 그런데 한 100억 정도 빌리려고 했는데 리보 플러스 3%인데, 그런데 옆에 있는 둘이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ABC 이렇게 보니까, 야, 너는 리보 플러스 1%에 빌릴 수 있다고? 그렇죠?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? 은행 가서 나도 낮춰줘?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일단 은행에 그 금리 기준이 있을 테니까. 그럼 XYZ가 ABC를 찾아가는 거예요. 야, 네가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그렇죠? 그러면 만약에 100억을 빌린다고 한다면 100억이 ABC로 가서 XYZ로 갑니다. 그쵸? 100억이 또 XYZ로 가요. 자, 내가 대신 빌려줄게. 대신에 ABC는 이 은행에다가 리보 플러스 1%를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. 야, 대신 빌렸으니까 내놔. 이자는 네가 줘야지. 그러면 리보 플러스 1%입니다. 자, 그럼 XYZ는 어떤가요? 꿀이죠. 리보 플러스 3%에 빌렸어야 됐는데 변동금리를 쓴다고 한다면 1%를 했으니까 2%나 이자 비용을 줄인 겁니다. 그쵸? 자, 그러면 ABC가 가만히 있겠나요? 야, 너는 2%나 이자 비용을 내가 줄여줬는데 너 혼자 좋고 나는 그럼 남는 게 없잖아. 그럼 아마도 둘 사이에 야, 리보 플러스 2% 네가 줘. 그러면 XYZ는 리보 플러스 3%에 빌릴 것을 결국에 리보 플러스 2%에 빌리게 되고, ABC는 가만히 앉아서 얘한테 받은 2%, 리보 플러스 2%를 받아다가 은행에 리보 플러스 1%만 지급을 하고 얘도 1%가 남겠죠. 뭔가 1% 이득, 얘도 1% 이득입니다. 반대로 고정금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ABC가 그리고 XYZ가 있는데, 얘는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네요. 그렇죠?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난 11%인데 또 옆에 XY 친하니까 자주 밥 먹으니까 갔더니만 난 10%에 빌릴 수 있어. 지난번에 도와줬으니까 내가 은행에서 100억을 갖다가 너한테 빌려줄게. 100억을. 대신에 내가 은행에다가 10% 이자를 내야 되니까 네가 이 이자는 내줘야지. 10%. 하지만 상황을 잘 알고 있죠. 야, 너 원래 11%였잖아. 그러면 나한테 10.5만 줘. 그러면 여기서 0.5% 그리고 0.5% 약간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구조입니다.
자, 이걸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득을 볼 수 있겠는가? 서로 친해서 뭐 중간점에 만나면 둘 다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ABC와 XYZ는 친하니까 말이 되는데, 이런 게 엄청 많으면 이 두 사람 거래를 할 수 있는, 수업을 거래할 수 있는 상대방을 누가 찾아주느냐? 은행 딜러들이 찾아준다.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. 대충 XY와 ABC와 XYZ 그 금리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쓱 가서 둘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굿딜이 있는데 돈을 남겨 먹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만나게 해주는 거죠. 제가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금리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그러고 나서 제가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2%, 그쵸? 수수료를 2% 받겠습니다. 내가 2% 받아가지고 우리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. 자,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? 보세요. ABC와 XIG 이 변동금리 거래를 했을 때 토탈 합이 2%입니다. 그쵸? 토탈 합이 2%. 그리고 그러니까 2% 정도 나오는 거고, 만약에 이 두 거래를 동시에 했다고 한다면 둘이 남는 게 여기 보면 1%, 1%씩 해서 양쪽에 2%, 이건 0.5%씩 1%입니다. 그럼 은행 딜러와 ABC와 XYZ가 3명이 만나서 이걸 보면, 야, 이 거래 좋긴 한데 이게 평균 내면 변동금리로 했을 때, 수합을 했을 때 1%밖에 안 되는 걸? 제 1%, 나 1%. 야, 근데 넌 2%를 가져간다고 딜러야? 그러면 안 해. 네가 먹는 게 우리의 이 좋은 거를 네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. 안 해. 이렇게 결정이 날 거고, 얘 같은 경우는요. 야, 우리 둘이 해가지고 0.5%씩 1%가 남는데 네가 이거 중개했다고 2%를 가져간다고? 안 해. 차라리 안 하고 마는 거죠. 이러한 딜들은 은행에 딜러만 배를 채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, 아마도 얘가 이 수준을 봐가지고 적절한 수수료 책정을 하겠죠. 여러분, 이 문제는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엔 돈 이야기입니다.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누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지, 조달 면에서요.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또 무엇인지, 상대적 우위를 찾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, 수합 딜러를 통해서 만나서 좋은 거래가 있다면 저렇게 금리 조달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비용을 좀 낮추는 모습이 되겠네요. 잘 이해가 되셨나요? 조금은 복잡하시다고 하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